비전공자로 5개월 만에 갑자기 당근마켓에 갔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면 1억. 이러니까 이제 개발자 취업이 어렵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서 가장 몸값이 높고 가장 데려가고 싶을 때가 대표님, 요즘에 개발자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개발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망설이는 시즌이거든요. 개발자 시장이 갑자기 뭐가 변했고 왜 변한 건지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옛날과 다르게 취업이 어렵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개발자 준비를 하는 게 모르겠다. 맞는지.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고 시장에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또는 이제 제가 아는 대표님들 만나면서 아니면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개발팀장님 이런 분들 만나면서 좀 보고 들은 얘기들 이런 것들 좀 사실적으로 전달을 좀 해드려서 어떤 커리어를 계속 밟아 나가야 되는지 어떤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발자 호황이나 유행 같은 게 왜 있었나요? 그리고 언제 있었는지.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전쯤에 딱 있었고요.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대기업의 돈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도 투자가 막 잘 됐어요. 그때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카이스트 3명이 모이면 기업가치 100억을 부른다.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나라 벤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그때 이제 호황이었는데 그렇게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받은 돈을 어디다 씁니까? 다 IT 기업이잖아요. 그럼 IT로 만들어야 되죠. 개발자 뽑아야 되죠. 근데 시장의 개발자는 한정돼 있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고 또 돈도 그 당시에 빵빵 투자가 되니까 개발자 연봉을 높이기 시작을 한 거죠.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이 얼마 안 되는 개발자 풀을 계속 가져가려고 이제 개발자 풀이 높아졌고, 요거는 이제 경력직 개발자들 사이에서 좀 일어난 일이긴 한데 코로나가 되면서 리모트 워크가 증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개발자들을 상대적으로 몸값이 좀 싸거든요. 쓸 수가 있게 됐죠. 왜냐면 어차피 다른 우리 회사 직원들도 다 리모트인데 한국에 있으면 어때? 게임 회사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크래프톤이나 넥슨이나 이런 데들에 다니는 개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느 회사에 개발자로 취업하면서 리모트를 근무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개발자 연봉이 원래 높아요. 원래 그 연봉을 다 맞춰주지 않더라도 이 연봉 테이블이 확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잡으려면 그 정도는 그래도 맞춰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위에서 위는 나름대로 올라가고 밑에대로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개발자 연봉 하이프가 생겼던 거예요. 신입 연봉이 막 5천, 6천, 7천, 또 어디는 이직하면 무조건 30% 상승해준다.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내부에서도 그게 돌았대요. 그 법칙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가면 1억. 야, 그러면 한 1년 차, 2년 차가 한 1억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수요가 높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개발자 하이프였다, 아니면 개발자 연봉이 버블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조금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이프를 보고 개발자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왜 내가 시장에 나올 때가 되니까 이렇게 갑자기 버블이 꺼졌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 아니 이게 정상이죠. 어떻게 2년 차밖에 안 됐는데 연봉 1억 주고 이렇게 합니까? 최근에 그런 개발자 호황이 조금 사라진 게 왜 그런 걸까요? 자, 1번. 일단 호황이란 단어는 늘 끝이 있어요. 이게 반짝하니까 그걸 우리가 호황이라고 부르는 거지, 계속 그렇게 되면 그 호황이 아니죠. 그래서 개발자 호황은 당연히 끝이 났는데 뭘로 인해서 끝이 났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아까 개발자 호황이 시작된 계기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서. 똑같아요. 시장에 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요새는 금리가 많이 높아졌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회사에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죠. 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이것 봐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그냥 돈 맡기는 게 훨씬 낫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에 투자되던 돈이 아주 많은 양이 굉장히 동결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에서 당연지사로 우리가 뽑고 있던 어떤 포지션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채용 프리징이라고 합니다. 이걸 잠깐 잠그자, 수도꼭지를. 이렇게 된 거죠. 코로나랑 개발자 수요 감소화에 좀 영향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는 오히려 개발자 수요가 늘었어요. 네, 늘었고 실제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개발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개발자라고 하면 뭔가 3D 직종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 보니까 얘네들만 멋지게 리모트 워크가 가능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야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돼가지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는 개발자가 오히려 수요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크게 이 매크로적인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포지션이 다 줄은 거죠. 그러니까 마케터도 줄고 CX도 줄고 세일즈도 줄고 다 줄었는데 요 전 단계가 개발자는 호황기였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처럼 당연히 보이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선에서는 뭐 다 같이 줄은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너무 갑자기 취업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취업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잡코리아나 아니면 뭐 사람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채용 공고가 거의 반으로 줄었대요. 야,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그죠? 개발자 취업률도 이제 반으로 줄겠구나. 근데 스파르타가 갖고 있는 취업률 수치는요, 반은 무슨 반이에요? 조금 줄었어요, 조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시장의 전체적인 채용 공고는 반으로 줄었는데 스파르타가 길러내는 사람들은 영향을 덜 받았네? 채용이 어렵다 내지는 뭐 취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내 눈높이에 맞는 회사에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채용 숫자도 좀 감소가 됐는데 눈높이도 낮춰야 되는 상황. 요거 두 개가 이제 같이 겹치고 또 게다가 요 전 단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1년 전만 해도 얼마나 취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비교. 이러니까 이제 개발자 취업이 어렵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정말 솔직한 얘기를 해볼까요?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는 취업이 훨씬 잘 돼요. 예를 들면 뭐 마케터 아니면 세일즈 뭐 이런 여러 가지 직군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 잘 안 뽑는 직군들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뭐 어디겠어요? 채용 담당자. 채용을 안 하면 점점 줄일 건데 채용 담당자를 뭘 더 뽑겠어요, 그죠? 이런 쪽에 비해서는 개발자의 취업률은 아직은 솔직히 괜찮아요. 남들과 비교하면 괜찮은데 나의 과거, 나의 그 찬란했던 과거와 비교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완전 다 죽은 거 아닌가, 큰일 난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년 전, 2년 전에 비전공자로 5개월 만에 갑자기 당근마켓에 갔어? 야, 저런 케이스들이 있구만. 그래, 저게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은 우리가 빨리 버려야 돼. 그런 생각은 근데 버리고 나서 조금 현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그래도 이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훨씬 낫구나 지금 상황이, 이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개발자 시장이 미래에도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발자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셔도 좋기는 해요. 뭐냐면 강남역에 가서 10명을 붙잡고 물어봐요. 우리 사회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더 필요할까요? 덜 필요할까요? 물어보면 누가 거기서 이제는 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 아마 전 세계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대전제이기는 한데 이 가슴으로는 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카카오톡이 있었죠. 카카오톡만 있었죠, 옛날에. 자, 토스도 옛날에 봐봐요. 토스 증권은 이제 지금 나온 거고 옛날에 그냥 송금 서비스만 있었잖아요, 그죠? 배달의 민족도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만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들도 발전이 엄청 됐죠. 그러면서 지금 토스만 하더라도 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쿠팡이니 마켓컬리니 아니면 심지어 요새 뭐 SSG 또는 11번가 이런 데들도 보면 막 새벽 배송하고 막 다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산업 전반적으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IT, 옛날에는 그냥 이제 사람이 전화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뭔가 수기로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객이 그냥 수동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디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뭐 알아서 다 응대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 많았지만 요새는 이게 다 디지털화 됐잖아요. 그 디지털은 뭐 누가 해줍니까? 조상님이 해줍니까? 디지털은? 안 그래. 다 개발자들이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많아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은행 창구가 요새 많이 없어져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직도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은행 창구가 많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없어진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앱을 쓴다거나 뭐 웹을 쓴다거나 이런 쪽으로 다 갔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잘 쓰기 위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개발자입니다. 여러 곳곳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직도 필요한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요새 택시도 편하게 부르고 말이야. 식당 예약도 앱으로 되고 얼마나 우리가 편한 세상에 살고 있나.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주민 여러분 한번 우리 체육관에 모여주십시오 했어요. 랜덤하게 사람들이 막 모여. 한 200명 모였어요. 그 와중에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얼추 이제 개발자들이 많아졌다 이러려면 20명? 한 20명? 실제 통계가 어떤지 아세요? 20명이면 10%죠. 10%. 실제 통계는 0.5%예요. 그 200명을 모으면 거기 개발자가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지금. 즉, 아직도 그냥 우리 사회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개발자 수보다 훨씬 부족해요. 훨씬 부족하고,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창업가분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 뵐 때가 있는데, 그분들은 창업 한 30년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분들이 맨날 얘기하세요. 개발자 하이프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30년 했으니까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어요. 옛날에 뭐 그림 컴퓨터 아카데미, 뭐 비트 컴퓨터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했던 생각이 있대. 내 30년을 사업하면서 개발자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호황기를 이제 기다렸다가 조금 이제 안전빵으로 개발자 준비를 하자 이런 분들 계속 계세요. 예. 아마 이거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미루는 게 맞는지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요것도 그래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이긴 해요. 뭐냐면, 대표님 저는 눈을 낮춰서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전 처음부터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아니 그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서 가장 몸값이 높고 가장 데려가고 싶을 때가 언제겠어요? 뭔가 1인분 할 때, 그죠? 1인분 할 때 1인분을 하는데 연봉은 그렇게 높지 않아. 제일 좋아하지. 그때가 이제 최고지. 그게 언제예요? 2, 3년 차쯤이에요. 2, 3년, 4년 요때가 이제 1인분을 하지만 연봉은 그렇게 아직 높지 않은. 즉 지금부터 이걸 시작을 해야 한 2, 3년, 4년이 딱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 커리어가 가장 황금기일 때 경기도 살짝 풀리면서 좋은 데로 이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풀린 다음에 좋은 데를 제일 먼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늦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더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건 이제 정부 지원 쪽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때가 이만큼일 때는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지금 정부가 크게 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산업을 아까 봐봐요. 200명 모으라고 했는데 지금 한 명 있을까 말까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도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20명, 뭐 10명 생각하듯이 이거 어떻게 10명 만들지, 어떻게 20명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부가 이제 지원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개발자를 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개발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요 지원은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가려고 하는 데보다 눈을 좀 낮춰서 취업을 한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조금 어렵다, 지금 개발자도 어렵다, 전체 시장도 어렵다, 스타트업도 어렵다, 다 어렵다,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거다, 아직 혹한기는 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자꾸 들려오니까 내가 지금 이제 개발자로서 이 성장을 하는 이 길을 걷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사이클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많이 뽑았다가 적게 뽑았다가 이런 건 있지만, 이 전체적인 그래프가 어디로 가냐,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전체적인 이 그래프는 절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결국에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제, 오른쪽 위로 간다, 이제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이게 이렇게 파도처럼 가니까 우리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나 보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멀리 내 삶을 이렇게 쭉 본다고 하면 어떤 곳에 베팅을 해야 되는가, 지금 취업을 해서 2, 3년을 기다렸다가 차라리 경제가 좀 풀렸을 때 이직을 하는 게
차라리 잘 된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뭐 위안이나 뭐 본인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